성공 창업을 위한 오늘의 주제는 생각을 바꾸라고 노, 행동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책 제목 리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리업은 아예 찢어버리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찢으라는 것일까? 이 책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이 성공의 원천이라는 믿음을 찢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인가? 오프라 윈프리 등 역경을 잊고 들어선 사람들은 긍정의 마인드를 강조하지 않았는가? 이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의 마인드 덕분에 좌절하지 않고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의문을 제시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적인 관념은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행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나중에는 성공이라는 공식이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사고 방식부터 바꿔라.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등의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리업의 저자인 리처드 와이즈먼 영국 하드퍼셔 대학교 교수는 그런 조언들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그의 저서에서 단언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들 매 시간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우울증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조언한들 별 효과가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생각부터 긍정적으로 바꾸어 성공을 얻겠다는 공식은 틀렸다고 기존적인 관념을 그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와이즈먼 교수가 제시하는 대안은 무엇일까? 그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행동을 해야 긍정적인 생각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만약 당신이 머릿속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몸부터 바꾸라고 이분은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은 긍정적인 생각의 시대가 아니라 긍정적인 행동의 시대라며 긍정적인 생각은 잊으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와이즈먼 교수가 제시하는 성공의 공식은 긍정적인 행동이 긍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성공, 행복으로 요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와이즈먼 교수의 주장은 마케팅 등 경영학의 여러 분야를 뿌리채 흔들어 놓는 그런 논리입니다. 지금껏 기업은 직원들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자사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와이즈먼 교수 이론을 적용하면 기업의 이런 전략은 효과를 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매일경제 MBA 팀은 와이즈먼 교수와 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인사관리와 마케팅 전략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탐색했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팀과 와이즈먼 교수와 일문인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삶을 성공과 행복을 이끈다. 행동을 바꿔야 성격도 바뀐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 바로 그 사람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그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정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라고 당신은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내 행동을 바꿈으로써 내가 원하는 감정을 창조할 수 있다는 뜻인가라고 인터뷰 때 물어봤습니다. 이런 관점에 따른다면 사람은 행복감 때문에 웃는 게 아니다. 웃는 행동을 우리 두뇌가 관찰한 결과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와이즈먼 교수는 그렇다. 모든 감정은 특정한 행동에서 창조된다. 행복, 기쁨 등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슬픔, 분노 등도 마찬가지다. 이런 나의 주장은 우울증에 대한 매우 새로운 접근법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우울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행동을 바꾸는데 치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 증거로 와이즈먼 교수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자비네 코우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연구팀이 우울증 환자들에게 빠른 리듬의 춤을 추게 했더니 우울증이 개선됐다는 보고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합니다. 당신의 말이 맞다면 직장인들은 몸의 반응을 다르게 관찰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누그릴 수 있겠다고 하는 말과 같지 않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 내 이론은 직장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중요한 인터뷰를 앞두고 있다고 하자. 심장박동은 매우 빨라지고
손에는 땀이 날 것이다. 이런 신체적 반응을 긴장 때문에 해석한다면 당신은 인터뷰를 망칠 수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기대감과 같은 긍정적인 반응으로 해석한다면 인터뷰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행동이 생각을 결정한다면 행동이 성격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가? 내성적인 직장인도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적극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변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성격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게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 뚜렷한 목표 설정, 새로운 습관의 확립, 삶에 대한 유연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옷을 다르게 입으면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활동적으로 보이는 옷을 입으면 성격이 외향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옷차림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시험에서 입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크 프랭크 코넬드 교수는 검은 옷을 입으면 공격적인 성격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프랭크 교수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는 검은 옷을, 다른 한 그룹에는 흰 옷을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가지 게임 중 어떤 게임을 할지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검은 옷을 입은 그룹은 공격적인 게임을, 흰 옷을 입은 그룹은 전혀 공격적이지 않은 게임을 선택했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다르게 인식합니다. 당신이 비싼 정장을 입고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스스로를 더욱더 성공적인 사람으로 느낄 것입니다. 덕분에 인터뷰를 더욱더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렇게 보이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에 걸맞는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옷만 바꿔 입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동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옷은 행동 변화의 일부일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직원들을 일을 시키다 보면 인센티브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인센티브라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 그런데 이걸 많은 경우에 현재까지 경험으로 부정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센티브 제도는 필요 없다. 이 말은 돈만 쫓는 직원 큰 도움 안 된다고 장기적으로 얘기합니다. 일에서 행복을 찾도록 만들어 주어라, 이런 얘기를 점점 합니다. 와이즈만 교수는 많은 기업들의 인센티브 제도가 직원들에게는 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많은 심의 결과 인센티브는 일관되게 직원들의 업무 의욕과 성과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인센티브를 주고받는 행위가 직원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창조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와이즈만 교수에 따르면 인센티브를 제안받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킬 때 사람들은 내게 돈을 준다고 하지. 내가 이 일을 하면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이 일은 분명히 재미가 없고 힘든 일일 거야. 그 결과 인센티브를 제안받은 직원들은 업무 의욕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해야 하나? 수많은 시험에서 인센티브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을 하고 있는 시세입니다.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의 테레사 에머빌 교수의 시험이 대표적인데, 에머빌은 작가들을 두 그룹 나누어 시를 짓겠습니다. 한 그룹은 인기 작가로 성공에 엄청난 부를 걸머쥐는 상상을 하면서 시를 지었고, 다른 한 그룹은 내면의 즐거움을 떠올리며 시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그룹의 시가 훨씬 창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내게 고난이 있다면 나는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하겠다. 인센티브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사람들은 순전히 돈을 받기 위해서 일하게 된다. 그러나 최고 성과는 사람들이 일을 즐길 때 또는 일의 가치가 있다고 느낄 때 얻어지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최고 경영자라면 인센티브를 없애는 대신 직원들이 일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와이즈먼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없이 그렇다면 어떻게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회사는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직원들이 자신들의 삶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회사나 여러분의 그 가게가 어떤 방식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당장 비즈니스를 바꿔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출근하는 사람들은 좋은 직원이 아닙니다. 조직이 성과를 내려면 직원 간의 연대감도 무척 중요합니다. 이런 감정을 높이려면 어떤 행동을 권장해야 하는가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직원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수다를 떨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친구 사이처럼 동료들이 대화를 나눈다면 서로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이메일은 이런 효과를 낳기가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자기 자리에 앉아 소통하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행동은 소비자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기업은 소비자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정보를 제공해 구매를 유도하는 대신 소비자의 행동을 이끌 새로운 전략을 우리는 개발하고 짜내야 합니다. 영국 보건부는 300만 파운드를 들여 국민들의 채소 섭취 장려 캠페인을 벌였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채소 소비량이 11%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와이즈먼 교수는 채소가 건강에 좋다는 정보 제공 등으로 소비자들의 생각을 바꿔 성과를 얻으려는 시도가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 주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와이즈먼 교수의 주장입니다. 여전히 기업들은 소비자의 생각을 바꿔서 자사 제품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아직까지도 그냥 쓰고 있습니다. 기업은 소비자들이 자사의 제품 서비스를 정말로 좋아하는 것이냐 행동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와이즈먼 교수에 따르면 사람들은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아니다. 영화를 보러 가는 행동 때문에 영화를 좋아한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또한 우리가 창업한 가게들은 소비자들이 자사의 제품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종종 어떤 제품이 심플해서 좋다고 말하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의 심플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